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2월 민간 고용은 완만하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고용이 여전히 강함을 나타냈습니다. 엇갈리는 고용 지표에 시장은 오는 10일에 발표될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CES 2025에서 발표한 데 이어 SK와 로봇 분야에서도 협업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도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적극 키울 것을 예고하면서 로봇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해운업계가 올해도 양호한 업황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미국 동부항만 노동조합의 파업,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이 올해 해상 운임의 상승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해운사의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증시 대하시는 분들 또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번 주 오늘 또 강보합권에서 양시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또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지 궁금한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 통해서 결과로까지 이어지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과연 내 계좌까지도 좋아졌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상황과 다르게 내 계좌는 작년과 마찬가지다라고 한다면 나의 전략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오늘 대표님이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실 예정이니까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밀착 종목들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요. 최근에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코스피 지수 약간은 숨고르기 장세를 펼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3% 오르면서 2,521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4% 상승한 723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양시장에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수급이 쏠리면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최근에 힘을 보여주었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젠슨황 덕분에 급등한 쪽도 있었죠. SKC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주가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유리기판부터 로봇까지 젠슨황의 영향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부터 좋은 분위기를 보여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사실 단기적으로 또 이런 강한 반등을 만들어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 오늘 또 옵션 만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또 급변하는 모습을 장중에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자동차 그리고 알테오젠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지수 하방을 지지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시장 흐름은 상당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기존에 강했던 로봇 그리고 또 힌트를 줬던 반도체들이 강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간 눌려 있었던 유리기판 또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면서 강한 흐름을 연출하는 그야말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기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뭐 또 긴 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도 이리저리 섹터를 옮겨 다니면서 종목들을 올려주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주 특히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이러한 흐름들이 일부 유지가 된다 했을 때에는 다음 주까지 이러한 또 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좀 재료를 체크하시면서 업황들 그리고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의 또 대장주 관련주들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또 종목들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오늘은 또 미증시 휴장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시 또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또 조금은 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그러했을 때에는 오늘 흐름이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오늘 또 급락이 나왔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LG엔솔 같은 종목들도 급격한 하락 속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 가지 흐름들 특히 수급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꾸준히 좋은 결과를 내어줄 수 있는 시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 대형주들이 지수를 뒷받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유리기판 들 수 있겠습니다. CS2025에서 젠슨황이 SKC의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 올리면서 방금 전에도 팔고 왔다 이런 발언을 했죠. 이 발언 덕분에 SKC의 주가 오늘 19% 넘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SK와 관련해서도 협업을 다방면에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덕분에 오늘 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5%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도 올라가고 있고 저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실 텐데요. 우리 에릭 대표님께서 선취매의 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달인이 포착해오는 종목들은 어떤 걸지 궁금하시겠죠. 저희가 잠시 후에 밀착 종목 통해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최근에 또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STX 엔진 1월 7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죠. 바로 다음 날 공략을 시도했는데 1거래일 만에 14% 넘게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요. 지노믹트리 새해가 되면서 바로 공개를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7%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현재 시장에서 로봇이 또 핫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2월 26일 방송에서 공개하시고서 지금까지 거래일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35%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IMT 같은 경우에도 47%나 넘게 올랐다는 거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 그 다음부터는 정말 불붙은 화력을 보여주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공개될 밀착 종목에도 여러분이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밀착 종목으로 가기 전에 또 오늘 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아냈는지 순매수 종목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들을 살펴보다 보면 앞으로의 전략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5가지 종목 탑5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자, 1위 SK 하이닉스, 2위 기아, 3위 삼성전자. 1위부터 3위까지 봤을 때 일단 오늘 장 안에서 반도체 대형주들 희비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그래도 다 담아주는 모습이에요. 역시 반도체로 매수세가 쏠리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아, HD, 현대일렉트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저희가 최근 방송에서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으로 계속해서 만나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한 번씩은 에릭픽에 등극했던 종목
종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제일 기대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일단 에릭픽은 넣어두고 5가지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세컨픽은 뭔지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하이닉스 뭐 아시다시피 오늘 또 다시 굉장히 강한 초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일단 지수 흐름과도 연관이 된다 보고 있고 글로벌 그리고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의 바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들으셨겠지만 국내 증시가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상방으로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또 연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뭐 물론 지금 CES 동반해서 재료들이 표출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특히 반도체 대장주들에 대한 악재가 이미 주가의 선반영이 충분히 되었고 아래쪽에서 행보를 해 나감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매물 측면에서도 일부 소화가 된 구간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하이닉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일부 또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씀드렸었죠. 이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상방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이고 시황적인 그리고 업황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여유 있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일전에 이미 이런 외국인 수급 탑5 종목으로 또 에릭픽으로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주가 자체도 상방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 흐름 역시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시장 증시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여전히 지수를 끌어가는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굳이 하나 그리고 둘까지 정도를 좀 체크를 해 본다면은 오늘 하이닉스를 보고 가야겠죠. 하이닉스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고 그간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달해 있는 20만 5천 원 부분이 박스권의 상단으로 유지가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22만 원 위쪽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더 치고 가면 좋겠지만은 지금의 주가 흐름 그리고 소화해야 되는 저항대를 감안했을 때 아래쪽으로 장기 평선인 18만 원 부근을 박스권 하단으로 잘 지지를 받아줬을 때 다시 한번 견조한 흐름 그리고 연초 국내 증시의 강세 흐름이 이 하이닉스를 필두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타 5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ES와 관련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도 있지만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저점이 확인됐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의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세컨픽을 꼽으라면 SK하이닉스가 될 것이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그래도 조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18만 원대의 박스권 하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린다면 박스권 상단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고요. 돌파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조금 더 상방으로 향할 수 있겠죠. 반도체 대형주들이 일단 살아나줘야 국내 증시에 불붙는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으실 것 같으니까 외국인의 이런 수급 추이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외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이 국내 증시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이 진짜 저점이 확인이 된 건지 그렇다면 저점이라면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실까요? 뭐 매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런 바닥론이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지수 흐름도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명분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주식이라는 게 지금 한 번에 사서 끝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뭐 1차 매수 지점으로 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렇게 모아가는 특성을 가진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네.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아, 그렇죠. 했을 때 국내 증시 사실 투자자분들은 국내 증시 특성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이런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사서 뭐 내일 혹은 단기적으로 이런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데 그러한 측면이라면 지금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속에서 접근을 해야 고점 워낙 너무 높은 구간에서 진입하지 않고 어쨌든 박스권 상단에서의 돌파 매매를 노려본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논외로 삼성전자에 관해서도 한번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예부터 뭐 자손에게까지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삼성전자는 굉장히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은 만큼 지금도 1차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인 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항상 바로 들어가고 또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안 되겠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컨픽은 SK 하이닉스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안에서의 5가지 종목 중에 세컨픽은 SK 하이닉스로 꼽아봤고 나머지 이제 4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여태까지 뭐 방송에서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이긴 하지만 오늘 봤을 때 가장 유망한 건 또 어떤 걸까요? 저는 뭐 특별히 이 종목을 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주가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사서 높은 위치에서 팔아야 가장 유리하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 모두가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기아라는 종목이 꾸준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일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아를 뭐 한 2번 정도 맞아요. 지금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때도 10만 3천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매수의 찬스이고 일부 이전보다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보기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대형주이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상단으로 장기평선 돌파를 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1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대형주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두 자릿수죠.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고 우량주라는 것은 결국 주가 흐름이 가벼운 종목들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러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대형주를 가지고 지금의 증시 흐름을 정말 여유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의 에릭픽 기아 다시 한번 준비를 해왔고 손절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9만 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지금 흐름을 이용해서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했을 때 손익비를 유지하려면은 조금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 보고 손절가를 9만 5천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해서 정말 국내 증시에 이제 로봇도 정말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눌려있다 하는 업종들 중에서 메리트가 있는 업종이 사실상 몇 가지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중에 가장 또 유망한 업종이 자동차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 오늘 또 긍정적인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거래량도 실리는 모습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흐름 이용해서 충분히 반등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 기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정말 가능하시다면은 접근까지 하셔서 유리한 흐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가운데 에릭픽은 바로 기아였습니다. 조금 더디지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방으로 향하진 않으면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에릭 대표님의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기아에 대해서도 전략을 계속해서 세워주셨죠. 손절가가 조금 더 지난번보다 높아졌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그 부근에서 10만 3천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 9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기아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가격 전략도 어디까지나 지금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적인 전략 당연히 변화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만나본 외국인 순매수탑5 종목들 앞으로의 향후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특히나 에릭픽으로 만나봤던 기아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시황적인 흐름과 함께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만나볼 밀착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인데 50분의 방송이 끝나면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세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뒤에서는 밀착 종목을 만나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도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밀착 종목들 여태까지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수익을 계속해서 내는 게 바로 밀착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맨 위에 위치해 있는 STX 엔진 1월 7일이죠. 이틀 전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어제 진입을 했는데 하루 만에 14% 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의 이 슈팅을 정말 기분 좋게 즐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노믹트리 1월 2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7% 넘게 일주일 사이에 이만큼이나 오르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이는 12월에 정말 숱하게 공략했던 종목들 정말 기본적으로 다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은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릭 대표님께서 정말 청렴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표 안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서라도 약수익권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항상 그 정도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다라고 해서 다 안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괜찮겠죠? 뭐 조금 정정을 하자면은 저는 뭐 제가 만족을 못합니다. 제가 만족을 못하고 완벽주의자신가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과 같은 증시 흐름에서 뭐 수익을 난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제 스스로 좀 만족이 안 되는 숫자여서 조금 채워졌을 때 이렇게 또 언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유망한 종목들이 주가 흐름으로서 그 부분을 나타내는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해서 일전에 소개를 드렸던 이 유일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굉장히 저항대에 도달하는 강세 흐름을 이어갔죠. 해서 12월 26일 또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다음 날 바로 공약을 했는데 1월 9일 또 고점 기준으로 35%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공약했던 부분들 브리핑을 잠깐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뭐 로봇에 대한 관심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대동기어가 움직였다라는 부분에서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 조선 관련해서 로봇을 엮으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어거지죠. 사실 조선 업종 그리고 기업들의 이런 로봇, 협동 로봇이 도입된 지가 꽤 됐습니다. 이미 또 다뤄졌던 이슈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이 로봇을 흔들어서 올린다라는 부분들이 이 섹터를 조금은 상승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점을 좀 포착을 했고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에 반해서 재료들이 풍부한 종목들이 많았죠.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와중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방송 특성상 이런 이슈를 다루면서 후발주를 노리는 전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SK와도 연관이 있죠. 유일 로보틱스 공략을 했고 굉장히 뭐 지금 보시기에 굉장히 최저점이라 할 수 있겠죠. 27,400원에 진입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빠르게 또 재료들이 나와주면서 갭 상승한 구간을 또 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뭐 증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로봇 섹터라고 해서 상승 흐름을 견조하게 유지하는 종목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유일 로보틱스 재료 그리고 주가 흐름 굉장히 견조하다 볼 수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리고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35%대 이상 상승 구간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늘 바라던 그 보유자의 영역에서 정말 여유 있게 국내 증시 특히 이 로봇 섹터의 반등을 즐겨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박스통신망에서 또 이런 로봇 섹터 관련해서 조금 더 원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런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눌린 구간에서 우리가 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쪽에 QR코드 통해서 박스통신망 입장하시고 10시 40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전략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 더 살펴보자면은 화요일 방송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죠. 조선 좋다. 특히 밀착 종목 소개를 드리면서 방산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 재료가 굉장히 풍부하고 실적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박스권을 공략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어쩌면 쉬운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결과를 내어준 종목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22,200원 전략을 가져갔고 오늘 또 장중에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 빠르게 챙겨두고 또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죠. 해서 증시 전반적으로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뭐 물론 지금 이미 강세를 보여준 종목들의 기준봉을 또 가지고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렇게 가장 최하단에서 슈팅을 기다리는 매매를 가져갔을 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늘 원하던 그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이런 선침해가 유리한 시장 흐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눌려 있다고 해서 종목들이 모두 같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런 쪽으로 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박스통신망에서 자세한 전략들 꼭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두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 봤는지 같이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12월 26일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유일 로보틱스. 오늘 고점 기준으로 35%대의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만나보지 않을 수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27일에 진입을 했죠. 26일 방송에서 공개를 하시고 바로 다음 거래일에 진입을 하셨는데 바로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날에도 장대 양봉을 그려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아예 갭을 띄워서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현재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 또 한 번의 슈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에서 정말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박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 오늘 참 기분 좋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죠. 두 번째 STX 조선 안에서 밀착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엔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에서도 두 가지 재료를 다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던 바가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박스권 안에서 짧게는 상단까지 또 시장의 흐름이 뒷받침이 된다면 돌파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략이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어제 진입을 했지만 오늘 바로 슈팅이 나왔죠. 하루 사이에 14% 넘는 상승분을 내 계좌에서 확인한다는
준비하는 거 요즘 시장에서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만 또 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가진 종목 안에서는 이렇게 상승이 안 나올까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수급이 몰리면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 여러분 계좌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충분히 풍부한데 아직까지 저점 메리트가 있는 종목 아니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 대표님께서 기가 막히게 잡아주십니다. 여태까지 이런 밀착 종목을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밀착 종목도 2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전략들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팩트체크부터 밀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다라고 대표님께서 늘 아쉬워하십니다. 그래서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더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풀어주실 예정이니까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밀착 종목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바로 내일장부터 후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밀착 종목으로 공개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힘있게 올라왔고요. 바로 직전 방송이었던 화요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신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사이에만 14% 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주 방송에서 지노믹트리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바로 또 일주일 사이에 7%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대표님과 1월 첫 거래일부터 함께 하셨더라면 계좌 안에서 이런 상승률들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대표의 전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을 향해 달려가 봐야겠죠. 우선 이슈들부터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로봇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로봇이 진짜 말 그대로 시장에서 핫한 섹터잖아요. 테마이기도 하고 이 안에서도 그래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재료는 뭔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꼭 가는 종목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후발주를 노려봐야 될까요? 아니면 원래 갔었던 종목을 노려봐야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던 종목을 노려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한 번 힘을 받은 종목이 계속 갈까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종목들이 사실 저항대 혹은 고점에 다다란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숨고르기 혹은 또 차익 매물들이 실현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장 중에도 장 초반 굉장히 로봇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왜 오늘 다시 한번 로봇을 가져왔냐 하면은 장중에 그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양전 그리고 정말 상한가에 도달하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그 흐름을 그리고 강세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시장이 기대하던 로봇의 이 상반기 주도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뭐 방송 밀착 종목으로 유일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정도 더 가져가야 이런 로봇 섹터 전반적인 상승 흐름에서 아쉽지 않을까,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한 가지 정도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어쨌든 뭐 젠슨항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SK 하이닉스마저도 이런 로봇 관련된 재료들을 내어주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재료가 쌓여 있고 주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용화 그리고 실질적인 산업의 적용들이 이어지는 모습이고 그야말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현화가 정말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할 정도로 기술의 발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로봇이 더욱더 부각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국내 증시 흐름에서도 봤을 때 뭐 트럼프의 관세 혹은 여러 가지 노이즈에서 일부 로봇이 로봇 섹터가 자유롭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또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의 또 흐름을 체크해 보고 오늘 가지고 온 밀착 종목까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삼성전자 또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고 다시 한번 최고점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갭 띄운 구간 이탈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 대시세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정말 대장주이죠. 정말 시총도 크고 강세 흐름도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가격, 이 주가의 가격 그리고 위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입했을 때 정말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여유롭게 가져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점들이 저의 성향과 맞지 않고 또 증시를 대하시는 분들도 이런 종목보다는 제가 오늘 또 밀착 종목으로 그런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눌린 구간에서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아시다시피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접근하기보다는 대장주로서 관찰을 해나가는 종목으로 대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하이제날 NM이라는 종목이 있죠. 신규 상장주로서 수급 흐름을 고려했을 때 갭 띄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왔을 때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또 현실로 나타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또 장 초반 굉장히 강세 흐름이 예상되죠.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유망하다 보고 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지금 또 저항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눌린 구간 지지 혹은 돌파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 체크한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또 좋은 종목들도 급하게 쫓아갔을 때에는 어떤 좋은 종목들도 높은 구간에서 진입했을 때에는 나에게는 정말 낭패를 보게 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상승장 이어갔을 때에는 눌린 구간에서 접근했을 때 정말 큰 구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돼버렸죠. 로봇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대부분이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상한가에 도달하는 종목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힘을 보여주는 테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상반기에 국내 증시를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가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은 1% 오를 때 다른 종목은 상한가에 도달한다? 이것만큼 배 아픈 일이 없겠죠. 내가 가진 종목이 상한가에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인지, 재료가 풍부한지, 사업성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다방면에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주도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대장주로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놓을 수 없겠죠. 최고점 부근에서 밀리지 않고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최고점 부근에 있다는 거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다가는 손실을 키울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겠죠.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대장주로서의 이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젠 RNM 만나봤습니다. 저점의 박스권을 갭 띄워서 상승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도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관찰을 하는 종목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상한가에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지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꼼꼼하게 또 옥석 가리기를 해서 엄선해서 밀착 종목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일지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안에서 아까는 그래도 뭐 올라갔던 종목이 또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좀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흐름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은 사실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보고 오.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재료가 또 전반적으로 나타남에도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기업 내부에 문제가 있든지 혹은 악성 매물대가 아직은 소화되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로봇의 상승 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강세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 중에서 가장 재료가 명확하고 주가 위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해서 재료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로봇이 주목받는 또 부분에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뭐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휴머노이드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업이 있나 했을 때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산업 전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 협동 로봇 관련해서 재료가 명확한 종목들이 추후에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역시 국내 협동 로봇 선두 기업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료 중에서도 특히 국내 최초 AI 모방 학습 기능을 탑재한 협동 로봇 출시 계획을 이번 CES에서 이러한 신기술들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해서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산업 전반적인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재료를 갖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습니다만은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겠죠. 이런 연관된 기업이 있는 종목들이 특히나 기대감을 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또 성향을 보여주는데 이 종목, 이 기업 포스코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포스코가 100억 원 규모의 첫 지분 투자를 했고 추후에 추가될 부분들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적으로 충분히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 흐름을 살펴볼 텐데 조금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이런 협동 로봇 또 뿐만 아니라 로봇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타고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은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상단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지만은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많습니다만 왜 이 종목을 특별히 가지고 왔냐
말씀을 드리면 이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확신을 주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갭 띄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어쨌든 이 장기 평선이라는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지 라인들에서보다 강력하게 또 명확하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래쪽으로 리스크가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확보가 되어 있지 않나 보고 있고, 그러했을 때 우리가 돌파 매매를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제가 최근에 이런 선침의 관점에서 눌린 구간에서의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로봇은 지금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구간에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여유 있는, 그리고 재료가 명확한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밀착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항대 혹은 위쪽으로의 매물대를 감안한 전략을 꼭 가져가셔야겠고, 지금 추가적으로 로봇 종목을 보고 계신다면은 이 종목만큼 유망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고 정확한 정보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이라도 로봇 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은 어떤 걸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도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협동로봇의 선두 기업인 오늘의 밀착 종목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장기 평선을 돌파한 후에 눌림목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에릭 대표님께서는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슈팅, 여러분이 계좌 안에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팍스 통신망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운과 관련해서 또 조선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해운의 이 운임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뭔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략해볼 수 있는 밀착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운 관련해서 왜 가지고 왔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운 운임이 뛰고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 기업들이 실적적으로 또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고, 그러한 흐름이 올해 상반기에도 결과로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해서 오늘 또 뭐 일부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연출했는데, 우리가 아래쪽에서 이런 증시 전반적인 섹터 순환매 흐름 속에서 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이런 해운사들의 역대급 실적, 그리고 이런 해상 운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재료로서 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또 미국 관련해서 파업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될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치고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지금부터 또 선침해할 수 있는 업종들, 종목을 찾아보는 구간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바로 밀착 종목 소개를 드리자면은, 자, 재료 정말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 종목만큼 유리한 기업이 있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자사선 그리고 영선 선대의 운영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선단 그리고 선종 다양화에 주력을 하고 있고, 이런 해상 운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그야말로 4분기 매출액이 2조 9천억 원에 다다를 정도로, 그리고 영업이익이 7천억 원에 또 부합할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정도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뭐 오늘 LG엔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런 강력한 실적이 나왔을 때에는 또 더욱더 빛이 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이 실적 모멘텀
점이다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추후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상당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면 특별히 주봉으로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승 시도를 한 이후에 가격 조정이 강력하게 나왔고, 저점을 확인시켜줬죠. 재작년 10월 23일 저점 달성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부근에서 강한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서 이 종목의 특성상 장기평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시켜주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저항대의 돌파 시도를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기간적으로도 상당 부분 행보를 하는 흐름 속에서 주가 그리고 매물대가 상당히 소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적인 흐름 역시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 우리가 선침해야 할 수 있는 업종, 이 해운 중에서 또 가장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이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방송 이후에 10시 4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로봇 또 반도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 치고 올라간 종목들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과 동시에 이런 또 아래쪽에 있는 업종들의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를 통해서 지금 올 상반기 또 결과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해운과 관련된 오늘의 밀착 종목 저점 매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식광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